1차식이 무엇이고 1차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하는 단원입니다. 여기는 용어들이 많은데요. 용어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꼭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이 항은 숫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놀이를 할 때 즐겁게 춤을 추다가 5명 하면은 5명끼리 다 뭉치죠? 그러면은 그 5명들은 되게 강하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떼어내려고 해도 잘 안 떨어집니다. 시계에서도 숫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 뭉쳐 있는 거는 좀 더 강하게 뭉쳐 있어요. 3 더하기 5 또는 2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뭉쳐 있는 것보다는 3 곱하기 5, 2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뭉쳐 있는 게 좀 더 강하게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곱은 곱 또는 나누기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 또는 문자의 곱 또는 나누기로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고 해요. 예를 보면은 요 2 곱하기 A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B 이런 것들을 항이라고 하죠. 그 항 중에 상수로만 이루어진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여기 상수항이 있네요. 상수항은 문자가 없고 숫자로만 이루어지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곱으로 뭉쳐져 있는데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뭉쳐져 있으면은 그 문자 앞에 숫자가 있을 텐데 그 숫자를 개수라고 합니다. 요 예에서 2 곱하기 A 앞에 있는 숫자는 2죠. 2가 이 항의 개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에서는 마이너스 3 곱하기 B인데 앞에 숫자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 개수죠. 항마다 개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A, B 이런 항은 개수가 없네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는데 1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A, B는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1A, B하고 똑같죠? 1이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A, B 앞에 있는 숫자는 1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항상 존재해요. 쓰지 않더라도 1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 B 이것도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거겠죠. 그래서 항마다 개수는 꼭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다항식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이 예에서 지금 항이 3개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항이 3개이고 그 항들의 합으로 식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이 전체를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항식은 말 그대로 항이 한 개 있다는 거죠. 한 개. 지금 이거는 3개이기 때문에 다항식인데 A, B 이런 것도 단항식이죠. 이런 것도 단항식이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다항식이 한 개 있는 것은 다항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면은 한 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한 개만 있는 항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다항식의 용어의 정의는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죠. 그래서 한 개만 있어도 항이 한 개만 있어도 다항식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면은 단항식도 되고 다항식도 되겠죠. 항이 한 개만 있는 것을 단항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항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겠죠.
꼭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차수와 1차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차수는 읽을 때 차수가 아니라 차수 이렇게 보통 읽어요. 차수는 하나의 항에서 문자가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를 얘기합니다. 개수. 이번에는 요 예를 보죠. 요 예에서 이게 하나의 항이고 이게 하나의 항이고 이게 하나의 항인지는 좀 전에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의 항에서 문자가 여기는 지금 x 곱하기 x 문자가 두 개가 있죠. 여기는 x 하나 문자가 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문자가 없네요. 항에서의 문자의 개수가 차수이기 때문에 이 항은 차수가 2차, 이 항은 차수가 1차, 이 항은 차수가 0차죠. 문자의 개수에 따라서 차수가 정해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항마다 차수가 정해질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이 다항식 전체의 차수도 우리는 따로 정의를 했어요. 이 전체 다항식 차수는 각각의 항에 차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를 우리는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합니다. 이 다항식에서는 차수, 제일 높은 차수가 2죠. 그래서 이 다항식의 차수는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항식의 차수가 1인 그런 다항식을 우리는 1차식이라고 하죠. 1학년 때는 1차식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항과 단항식, 다항식, 차수, 1차식 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1차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배울 겁니다. 제목이 1차식의 곱셈, 나눗셈인데 1차식에서 곱셈과 나눗셈 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단항식 곱하기 수가 제일 간단한 형태인데 단항식은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했죠. A, B 이런 것들이 단항식이죠. 덧셈이 없고 곱으로만 이루어진 항 하나짜리를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단항식에 어떤 숫자를 곱해요. 이런 형태를 단항식 곱하기 수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수끼리 곱하고 결과를 문자 앞에 쓴다. 여기는 2하고 3이 숫자가 있네요. 그 숫자끼리는 곱할 수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3, 6을 쓰고 그 뒤에 A, B 문자를 그대로 씁니다. 이게 단항식의 계산 방법이죠. 문자는 서로 곱할 게 없네요. 숫자만 곱하면 계산 결과가 그게 단항식 곱하기 수의 계산 결과입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나누는 수에 역수를 곱해서 2ab 나누기 3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2ab 곱하기 3분의 1로 바꿔서 똑같이 숫자만 계산하면은 3분의 2ab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나누기는 항상 같이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곱셈 나눗셈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예를 한번 볼까요? 3x 곱하기 2라는 1차식과 숫자의 곱이죠. 곱할 수 있는 것은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3하고 2하고 곱해서 여기 앞에다가 문자 앞에다가 써서 6x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나누기도 6 나누기 2를 할 수 있죠. 그래서 6 나누기 2 해서 3x라고 해도 되고 좀 더 간편하게 나누기 2를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서 똑같이 계산하면은 6 곱하기 2분의 1 숫자끼리 계산해서 결과가 3x가 나옵니다. 그리고 1차식 곱하기 수는 방금 전에는 단항식 곱하기 수였는데 이거는 이제 1차식 곱하기 수예요. 1차식은 항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2x 더하기 3
요 하나의 다항식, 1차식이죠. 1차식과 숫자의 곱, 이런 계산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분배 법칙 배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1차식 나누기 수도 마찬가지죠. 역수를 곱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분배 법칙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한번 보면은 2 곱하기, 요 곱하기가 생략이 된 거죠. 2 곱하기 4x 더하기 3, 두 개의 곱에서는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 처음에 요거는 2 곱하기 4x, 뒤에는 2 곱하기 3, 이거를 따로따로 계산하면은 숫자 곱하기 더항식, 숫자끼리 곱해서 8x가 나오고, 이 뒤에는 숫자만 있네요. 숫자끼리 곱해서 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이렇게 8x 더하기 6으로 나왔네요. 나누기도 나누기 2를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서 똑같이 하면 되죠. 분배 법칙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6x와 2분의 1 곱한 거, 그 다음에 2와 2분의 1 곱한 것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요 결과는 3x가 되죠. 그 다음에 요 결과는 1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3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동류항의 계산인데, 동류항이 뭔지 알아야겠죠?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 항인데 서로 다른 항이에요. 항인데 그 문자가 같고 차수도 같은 그런 항을 동류항이라 그래요.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친구. 동류, 같은 종류죠. 동류항의 계산은 문자를 봤을 때는 똑같기 때문에 개수만 더하면 돼요. 요 예를 한번 보면은 4a는 a가 4개 있는 거고 2a는 a가 2개 있는 거죠. a 4개랑 a 2개랑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4개랑 2개랑 더해서 6개가 되고 a가 6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a가 됩니다. 그래서 동류항끼리는 더할 수가 있어요. 동류항이 아닌 것들은 같이 더할 수가 없는데 동류항끼리는 개수를 똑같이 더할 수가 있어서 숫자 계산만 하고 그대로 문자를 써주면 됩니다. 1차식의 덧셈 뺄셈은 첫 번째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풉니다. 지금 여기 괄호가 있는데 괄호를 풀면은 그냥 2a 빼기 7이죠. 이 항의 경우에는 괄호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마이너스 1이 생략이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나오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이 되겠죠. 플러스 3.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 뒤에 있는 항은 요 항이고 분배 법칙으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면은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2번 동류항끼리 모은다. 여기서는 동류항이 요거와 요게 동류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이게 동류항이에요. 상수항끼리도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거죠. 그래서 동류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류항끼리 더하면은 여기서는 a만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4만 나오죠. 이제 유리수 연산은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모은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고 나면은 1차식의 덧셈 별셈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차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 1차식으로 곱셈, 나눗셈, 덧셈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꾸준히 연습을 해서 연산에 사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